안녕하세요, 인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탑티어 회사는 무엇을 물어볼까? 레비랭큐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스프링 배치 편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시리즈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술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이제 스프링, DB, 자바 이런 것들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초급, 중급 질문 받았던 것 외에 예상했던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고요. 이제 뭐 대표적인 질문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질문 리스트는 실제로 레비덴큐를 이제 사용해봤던 분들이 이력서에 이제 레비덴큐를 사용해봤다고 기술 스택에 적음으로써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을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질문 리스트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이제 정리했던 질문 리스트를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런 정리를 해서 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초급 질문입니다. 초급은 주로 레비덴큐에 대한 개념 위주로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인딩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게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데 제가 한참 면접을 보고 댕길 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기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검색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인드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설정하는 방식과 뭐 제이선으로 설정 값들을 정리해서 포스트맨 같은 툴로 전송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로 설정하는 것보다 제이슨 파일로 관리를 하고 설정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제가 아는 거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라우팅 방식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달라. 뭐 크게 알고 있는 게 다이렉트, 팬아웃, 토픽, 헤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네 가지에 대해 이제 각각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 중에 진짜 실제로 사용했던 건 어떤 건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면접을 볼 때 저만의 이제 방식이자 노력하려 하는 부분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는 이런 경우에 적용을 했고 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왜 레비덴큐를 선택을 했는지. 진짜 이거는 면접 갈 때마다 항상 물어봤던 건데요. 왜냐면은 레비덴큐 하면 떠오르는 게 좀 이제 카프카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카프카도 있는데 왜 레비덴큐를 선택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비덴큐와 카프카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이 개발자가 레비덴큐라는 기술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선택을 했고 이 기술이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합한지 그런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적용을 했는지 논리적인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레비덴큐를 도입을 함으로써 개선된 점. 이거를 이제 물어본 이유는 어, 면접관 입장에서는 꼭 레비덴큐가 아니어도 충분히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꼭 레비덴큐를 써가지고 어떤 개선된 점과 이득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선택하고 사용을 했을 때 이거를 왜 사용했고 이걸 사용해서 어떤 편리함과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4번과 5번은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중급 질문입니다. 중급은 주로 이제 실제 운영과 연관된 질문들이 많이 있고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트리 처리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하였는지. 이제
Q에 대한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Q를 컨슈머 할 때 실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Q는 어떻게 재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어떻게 구현했는지 물어봤던 이유는, 저도 이 리트리 처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해주는 방식과 직접 코드로 구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것도 둘 다 이런 경우가 방법이 있다 얘기를 들었고, 저는 직접 구현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선택을 했는지 이런 이유를 덧붙여서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재처리 방식과 연관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워크라는 네임의 큐를 만들었고, 실패됐을 때 다시 재처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웨이트라는 네임의 큐를 만들었고, 또 이제 재처리를 무한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맥스 개수를 설정을 하고, 그 맥스 횟수를 넘어갔을 때 대기하는 큐로 이제 데드라는 네임의 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큐를 만들었다 답변을 드렸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데드 이제 맥스가 넘어간 큐는 어떻게 운영 처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서버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되게 서버 구성이 질문이 되게 추상적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그림을 그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저는 이제 레비덴큐 브로커에 큐를 쏘기 위해 이제 발행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띄웠고, 레비덴큐 서버를 띄웠고, 이제 큐에 쌓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띄웠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구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얘기를 드렸고, 레비덴큐 서버 같은 경우는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4번 질문이, 만약 이중화된 서버 모두가 뻗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거 레벨랭크 실무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모든 서버가 뻗었을 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이제 구현을 해놨고, 그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은 이제 크게 위에 말씀했던 거와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 처리 시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 처리를 했는지. 이런 질문을 다 봤을 때 사실 이런 질문을 대비를 해가지 못했고,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큐가 순서 크게 상관없는 부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안 했다고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한번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미리 생각을 하고 갔으면은 좀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질문 받았을 때요. 일곱 번째는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에서 스레드 개수 설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는지.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리스너 쪽에서 스레드 개수를 뭐 여러 개 설정을 해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개수를 뭘 기준으로 이렇게 개수를 정했냐, 이렇게 물어봤던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이 이제 커넥션 풀과 관련이 있다 생각해서 커넥션 풀을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설정을 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커넥션 풀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커넥션 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커넥션 풀에 관련해서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어떤 블로그에 이제 커넥션 풀에 대한 옵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정의된 블로그가 있었는데요. 음, 여기서 뭐 이렇게 커넥션 풀 이거에 대한 속성, 이런 것 정의된 이제 내용이 있고, 왜 사용했는지 이런 정의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질문은 자주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직접 이제 얘기를 이제 꺼내기로 했었는데, TTL, TLX
이런 이제 개념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근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디테일이 뭐냐, DX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은 없었지만, 제가 먼저 이 개념을 꺼냈고 이 개념은 뭡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요. 다음으로는 Q에 퍼블리싱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안 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예, 또 스프링 부트로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은 발행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리시 컨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이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확인을 했다 답변을 하려고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축을 다 했는데 나중에 확장이 요구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었고, 이런 이런 질문까지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크게 이 기술을 쓰면서 이 기술을 왜 썼는지,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숙지하고 있는지, 플러스 이 기술을 직접 도입을 했다면은 이 도입하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외의 케이스, 에러,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는지, 이제 비중이 운영과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분만 참여를 했고 이렇게 일부분만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다 안 했다면은 이제 뭐 주변 동료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운영과 관련된 이렇게 요소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